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즐겨 드시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설령 병이 있으시더라도 유병장수할 수 있는 식품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자입니다. 나트륨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금과 관련이 있죠.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식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대부분의 밑반찬들, 그리고 탕이나 찌개, 국물 요리 모두 나트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요, 아시다시피 고혈압이 생기고 몸이 붓고, 이 나트륨이 많은 것들은 모두 혈당을 올리고요, 복부 비만을 만들고 지방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심장, 뇌, 혈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드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가끔 나트륨은 충분히 먹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너무 부족하면 큰일이 난다고 들었는데 빛과 소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트륨이 부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치만 하루에 한 끼라도 드시면요, 그날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시나요? 매 끼니 김치, 근데 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총각무, 물김치, 그리고 다양한 조림 반찬, 밑반찬들은 다 소금이나 간장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밑반찬, 그리고 탕이나 찌개를 드시기 때문에 나트륨은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4배, 5배까지 높은 수치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칼륨이 많은 식품들을 즐겨 드시면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고, 나트륨이 배출이 되면 좋아지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예방되고,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요, 이로 인한 합병증,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될 때 생기는 합병증인 중풍이나 심장병, 그리고 콩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트륨이 많은 것도요, 결석과 관련이 있는데요, 콩팥 결석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뭘까?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녹색잎 채소는 시금치죠. 그래서 시금치를 즐겨 드시면 좋고요. 다만 시금치를 또 이렇게 소금에 묻혀서 이렇게 드신다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덩달아서 브로콜리, 줄기콩, 그리고 미니 양배추, 이런 것들도 칼륨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냥 마트나 시장 가셔서요, 야채 코너 보고 녹색 채소 있으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드시려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이 풍부한 그것 그대로 드시기 위함이니까요, 소금이나 간장에 이렇게 조리하시기보다는 데치거나 찌거나 아니면 올리브유 정도에 볶거나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탄수화물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좋은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안 먹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특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리더에 해당하는 뇌는요, 이 포도당, 탄수화물만 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전혀 없는 식사를 하시면 어지럽고, 또 기운이 없고, 두통도 생기고, 다양한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식사를 한 끼라도 하신다면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100g 정도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 밥 한 공기가 200g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반 공기만 드셔도 오늘 필요한 탄수화물은 다 드실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요즘은 이제 식품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너무 맛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 즐비해요. 저도 이제 백화점에 식품 코너 가면 유혹을 견디기는 어려운데,
주의하실 거는 이게 너무 매일매일 드시거나 2, 3일에 한 번도 좀 저는 자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 정도로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제 탄수화물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쌀가루, 밀가루, 설탕 들어있는 거예요. 쌀가루로 만드는 떡 해당되고요. 밀가루로 만드는 다양한 맛있는 빵, 그리고 면 요리가 있습니다. 설탕은 빵과 면 요리 만들 때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죠. 가당음료, 콜라, 사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도 가당음료랍니다. 편의점에 보셔서 그 음료 코너에 물 빼고는 다 가당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정제탄수화물 왜 그렇게 나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쌀을 비교할게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껍질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탄수화물, 포도당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리는 순간 식이섬유, 일단은 갈리기 전에 이 겨는 벗겨내죠. 그리고 하얀 쌀을 갈게 되는데, 가는 순간에는 이 구조가 너무 흔히들 말하는 단순당, 아주 소화하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드셨을 때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리고, 이게 우리 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혈당을 필요 이상 올라가면 혈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을 혈중 포도당을 낮추는 걸 어디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이나 뱃살에 저장을 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기 때문에 췌장은 점점 나빠지고 비만해지고 당뇨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중풍이나 심장병 위험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의 노화와 관련된 독성 중에 대표적인 게 당 독성이거든요. 그래서 당 독성이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만성 염증 상태로 노화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좀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가루, 밀가루, 설탕 들어있는 것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과일도 아주 대표적인 좋은 탄수화물이죠.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일의 경우 갈아 드시거나 너무 과량 드시거나 껍질을 다 벗기고 먹거나 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과일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한 컵 이상은 드시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복합 탄수화물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쁜 지방 말고 좋은 지방을 먹자입니다. 지방도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안 드시면은 또 다른 불편함들이 생기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데, 나쁜 지방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이에요. 트랜스 지방산은 기름이나 지방을 가공할 때 나오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구조를 막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는 걸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에 대표적인 한 부류가 빵입니다. 빵, 케이크, 도너츠, 패스트리,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식품을 만드는 식품업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떨어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이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게 만드는 순간 유통기한이 2배, 3배 길어질 수 있고, 또 정말 맛있어요.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너네들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없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즐겨 먹는 제품들에 나도 모르게 트랜스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빵, 도너츠, 케이크, 패스트리 이런 제품들이 있고, 두 번째는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닭튀김, 돈가스, 감자튀김, 피자, 햄버거 이런 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공식품들을 좀 적게 드시고, 이거를 한때는 정크푸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면 좋고요. 두 번째 나쁜 기름은 이제 포화지방산인데, 흔히 들어보신 바대로 동물성 기름입니다. 돼지 비계, 삼겹살 비계, 뭐 이렇게 소고기 마블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좀 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죠. 우리 몸에서 트랜스 지방이랑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질 독성에 관여하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산은 드시면 아까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는데, 포화지방산은 그래도 중성지방까지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그냥 조금 떼어내고 먹는 정도면 되지, 고기를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긴 하지만요, 고기는 하루에 300g 이상만 안 드시면 돼요. 특히 50 이후의 분들은 육고기를 한 50g에서 100g 정도는 드시는 게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면 좋고, 젊은 분들은 사실 좀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백색육 드시고 가공육 안 드시는 걸로만 충분한데, 50 이후의 분들은 근육 손실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도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화지방산은 그렇게 나쁜 지방으로 규정하고 싶진 않고 세모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X인 거는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은, 좋은 지방은 뭘까?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어보신 대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 들어있는 어유입니다. 대신 아까 말한 대로 트랜스 지방산이 어떤 기름이든 산화되고 가공될 때 나오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으로도 튀기거나 뭐 굽거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 요리, 특히 빈대떡 아니면은 거기에 튀기는 음식들, 이런 거는 모두 트랜스 지방화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열에 가하기보다는 뿌려 드시거나 무쳐 드실 때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메가3가 들어있죠. 가장 100점짜리 좋은 기름이 오메가3인데요.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좋냐? 이것만 먹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고, 단백질과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식품, 생선, 음식으로 해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은 2번까지는 생선을 좀 챙겨 드시면 좋고, 생선이 너무 싫다 하면 해물도 괜찮아요.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지만 매번 그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백색 생선이든 아니면 해물이든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국, 탕, 찌개의 국물보다는 물을 먹자입니다. 국, 탕, 찌개의 뜨끈뜨끈한 그 국물, 맛있는 국물은 아무리 맑은 국물이어도 내가 맛있다 느끼는 건 다 소금과 설탕과 맛소금과 간장, 이거의 이 종합체예요. 거기다 참치액, 뭐 멸치액젓 막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맛을 내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진료실에서는 가장 쉽게 추천드리는 건 그냥 숟가락 쓰지 말고 젓가락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게 되고 또 천천히 드시게 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안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외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뭐 까다롭게 안 먹겠다 막 하실 수는 없으니까 먹긴 먹는데 건더기 위주로 먹자, 이 이야기고요. 가능하면 이제 물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물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는 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역류성 식도염도 만들기 때문에 물은 활동하시는 낮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은 물 마이너스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커피 3잔 마셨다 하면 물을 원래 내가 먹어야 하는 1.5리터에서 2리터 먹으면서 3잔을 더 드셔야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탄산수는 물이 아니에요. 탄산이,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을 뿐 톡 쏘는 그 탄산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산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이빨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많은데 탄산수가 소화에도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물처럼 홀짝홀짝 마시면 치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그냥 맹물로 드시고, 탄산수를 드시고 나면 가능하면 양치를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뭐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느껴지는 게 별로 없던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물은 먹어버릇해야 갈증을 더 느껴요. 안 드시기 시작하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그 신호 체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젊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나이가 들면 갑자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탈수가 돼서 생기는 위험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게 먹어버릇하면요 다시 또 갈증이 느껴져요. 우리 몸이 이게 내가 막 달라고 뗐으니까 잘 해주는구나, 우리 몸이 이렇게 해서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젊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가능하면 갈증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낮에 챙겨 드시는 게 무병장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좀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식습관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많은 야채, 채소를 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챙겨 드시는 거고,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 나쁜 지방보다는 좋은 지방을 먹자는 거고, 네 번째는 탕이나 찌개, 국물보다는 물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하시더라도요, 의사 만날 일이 없습니다. 무병장수하실 수 있고, 이미 다른 병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걸 실천하면 그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되니까 더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